다음에 정수기 이름이 이스프링이어서 이스프링 정수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기는 물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물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걸러주는 거니까 이 물에 대한 거를 먼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은 분자식은 H2O, 그래서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 물은 고체는 얼음이라고 부르고, 액체는 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체는 수증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액체인 물보다 고체인 얼음이 부피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얼리면 물통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겨울에 물이 얼기 시작하면 이렇게 얼음이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물도 다른 물질들과 똑같이 고체가 액체보다 무겁다면 부피가 작아서 무거워지면 그러면 이게 물이 가라앉아. 근데 물에 가라앉으면 바닥에 가라앉고 또 그 위에가 얼면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해서 물이 전부 얼어요. 이렇게 얼음이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가라앉으면 물이 전체가 다 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표면은 얼지만 안에 이 물속은 따뜻하니까 이 안에 생명체,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된다 그러면 생명체가 절대 살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물들이 그렇게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많아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적어둔 거고 모든 인체 활동에 관여를 해요. 얘가. 그 체온 조절이나 혈압 유지, 뭐 노폐물 제거, 그다음에 노화 방지, 세포 간 정보 전달, 뭐 피부 탄력 유지 같은 모든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뜨거운 물에 어른들이 들어가거나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해.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해서 같이 간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래고, 또 뜨겁고 매운 거 먹으면서 깜짝 놀래.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이것 때문에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갔던 아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고 어른이랑 같이 뜨거운 육개장을 먹는 아이들이 또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없다 이런 그런 농담으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우리 몸에 수분의 양이 줄어들거든. 수분의 양이.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수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는 거죠. 체온 조절이나 혈압 유지 같은 이런 생명의 그 생존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인체의 물이 부족하면 그 생존에 대한 일을 먼저 하고 아이고 이렇게 생존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락한 삶을 위한 행동을 나중에 해요.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줬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 유지나 이런 일들, 수분이 줄어들면 그런 일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락한 삶을 위한 노폐물 제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청소를, 우리 몸의 청소를.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 세포 막 사이에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근육 막 사이에 있는 노폐물들이 녹으면서 그게 어른들한테는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어른들이 하는 아이들을 놀리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 그게 과학적으로 그런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녹으면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노폐물 제거를 못하고 청소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수화물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나 고혈당, 젖산 그리고 지방 쓰레기는 고중성 지방이나 고지방산,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이고 그리고
암모니아, 그 단백질은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호모시스테인이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쓰레기들이 쌓여서 당뇨병, 만성 피로증, 지방관, 그 다음에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각종암, 거기다 간암, 간홈수, 그 다음에 통풍. 요즘에 통풍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30대부터도 통풍에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단백질 쓰레기인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이제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물만 제대로 잘 먹었어도 안 생겼을 병이 수분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수분이 계속 줄어들면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뭐 배출하는 그 물의 양을 보면 약 2.5리터를 배출해요. 소변으로, 그 다음에 피부랑 폐로 숨 쉬면서, 그리고 땀으로, 그 다음에 대변으로 이 정도를 배출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수분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되면 소변량도 줄고요. 그 다음에 숨 쉬는 양거는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숨 실어서 나오는 거는 거의 줄지 않고 땀이나 대변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숨 쉬고 이런 걸로 물을 쓰기 때문에 이 소변량이 제일 먼저 줄어들고 배출되는 게 제일 먼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5리터 정도를 배출하게끔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학 박사인데 백맨 갤리지라는 의학 박사가 하루에 9번 물 마시는 걸 권했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출근해서 그리고 일하다가 오전에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일하던 중간에 이때 마셔주는 물이 우리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노폐물이 쌓여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배출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 마셔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9번을 한 번에 200에서 300ml, 많게는 500ml까지 이렇게 쭉 마셔주면 우리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하고 이 백민길리는 의학 박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병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라는 걸 연구하다가 물에 대한 걸 알게 됐고 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하루에 이렇게 9번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목이 마르거나 좀만 뭐 하면 이렇게 어디서나 물을 마셨어요. 산 타다가 계곡물도 마시고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학교 수돗물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수를 마시거든요. 생수를 마시죠. 근데 생수를 마시는데 이 생수를 봤더니 2015년부터 21년까지 뭔가 위반을 했던, 위반한 것들을 봤더니 그 중에 50%가 수질 기준이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수질 기준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검사된 것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가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근데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경고 뭐 이런 것들로 한 게 83%나 돼요. 영업 정지 당한 건 기껏해야 16.9%, 1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질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이 계속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들 중에는 그래서 그러면 수질 부적합을 받았던 물들이 어떤 건가를 봤더니 이렇게나 많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물, 이마트에서 파는 거 롯데쇼핑, 그래서 크리스탈이나 오프라이스라는 물들, 그다음에 초이스엘은 롯데 유통이나 롯데마트에서 만드는 물이에요. 크리스탈은 호텔에 납품하고 오프라이스는 킴스클럽. 네. 바로 옆에 가보면 킴스클럽에 오프라이스라는 물이 있을 거예요. 이게 킴스클럽 판매하는 건데 이런 물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들이. 그런 물들이 이렇게 수질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분리수거 때문에 라벨을 제거해서 이
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출시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안 나와,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라벨을 뗐는데 그 라벨 뗀 것 때문에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 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고 건강권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 물을 뽑아내는 취소장에서의 문제만 있는 거냐? 거기서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보관할 때 서울 소매점의 약 37%는 페트병을 야외에 노출시켜. 땡볕 아래.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생수의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이런 물들이 유통을 시켰더니 거기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되는. 그러니까 설사 저런 수질이 적합하다라고 검사가 된 물들도 페트병에 담겨져서 유통되는 과정에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물로 바뀌는. 그래서 생수의 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기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물은 그러면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죽은 물이라, 미네랄이 없는 물은 죽은 물이라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인체의 폐화 농도보다 우리가 중성인데 약간의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산성수가 되고, 그래서 그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라는 미네랄 연구팀에 있는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절대 임산부는 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는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고 있어요. 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역사를 보면 처음 얘가 발명되고 얘가 개발되고 사용되던 곳이 미국 해군 함정이었어요. 함정이나 항공모함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들이 바다로 나갈 때 물을 싣고 다닐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기 위해서 역삼투압 정수기가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정수기로 사용을 한 거지. 정수기 방식으로. 근데 이 미군들은 많이 먹어봐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6개월 이상 이 물을 연속해서 마신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년, 3년. 그랬더니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베이징 IDM 기술연구소에서 미네랄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하고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대려 빠져나간다라는 걸 밝혀졌어요. 그리고 6.5에서 8.5, 우리가 마시는 물은 WHO는 8.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역삼투압 방식은 5.5, 6.5 이 정도다. 그래서 식수로서 기준 미달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수기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기자가 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데 이 물을 계속 마시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BTS가 선전하는 코웨이 정수기 노브를 보면 나노 트랩 필터라는 걸 써서 1마이크로미터의 물질을 걸러낸다라고 광고하고 있어. 자기네가 나노 트랩 필터를 만들어서 1마이크로미터를 미세물질까지 걸러낸다. 근데 아메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0.2 마이크로미터에까지 걸러낸 거예요. 25년 전부터. 처음 이 필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0.2 마이크로미터를 걸러내. 그리고 아메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5가지만 보이는데 이렇게 인증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은 정수기가 가정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정수기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뭐 선택할 때 디자인이 좋은 뭐 한뼘 정수기라던가 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찬물 나오는 거, 얼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삼성이 이제 정수기가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NSF 기준 인증 중에서 모두 획득한 경우는 3.3%에 불과하다. 이렇게 3가지를 모두 획득한 경우. 뭐냐면 42, 53, 401 이렇게 한 거는
3.3%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프리 정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네, 물이 들어오면 네, 물이 이렇게 차요.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차면 네, 차면 그때부터 스며들어. 수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때부터 압축 카본 필터를 그 정도로 압축 카본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처음에 물이 여기 있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부터 물이 들어가. 그래서 물이 쭉 이제 정수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UV 램프를 통과하면서 살균이 돼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쓰고 있는 물 정수기가 이런 방식으로 정수가 돼서 바이러스랑 박테리아까지 99.99%를 전부 살균까지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자, 이물질을 걸러내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걸러지는데 바이러스는 이런 필터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UV 램프로 살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성남시에서 1년 사용한, 성남구시가에서 1년 사용한 필터인데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색깔이 들어있어요. 여기 밑에는 조금 색깔이 다른 건 내 손자국이고 이렇게 하였던 애가 녹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루고루 녹물이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여기가 아랫부분이니까 만약에 아랫부분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 걸러지고 여기 위에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필터에 물이 고르게 흡수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에 수로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그런 걸 또 하나에 보여주는 그런 반증 자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증을 그러면 아까 삼성이 세 가지 인증을 받은 회사가 3.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그 인증을 받은 데가 뭐뭐 있는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41을 받은 회사는 405개, 그 다음에 53을 받은 회사는 113개, 그 다음에 55, UV 살균 램프를 갖고 있는 회사는 2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401, 요거를 받은 회사는 41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다 받은 회사는 42, 53, 401을 받은 회사는 41개밖에 없는 거. 그런데 과불화합물, 이게 종이컵이나 이런 데 코팅해 놓는 거 있잖아요. 코팅해 놓는 데 있는 게 과불화합물이에요. 코팅 프라이팬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컵에 코팅된 것도 과불화합물. 거기다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마시면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한 근데 번은 그런 거 이거를 엄청 먹어. 그 종이컵에 있는 커피 엄청 좋아하잖아. 과불 음, 화합물을 엄청 들이마시고 그래서 있어. 근데 이게 그리고 그 종이컵에 있는 물들을 우리가 먹다가 버리면 그게 물로 그대로 다시 하수로 들어가서 정수해서 그 우리 상수도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물속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걸러지는 회사는 5군데밖에 없는. 그리고 이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트는 독소 물질인데 언제 생기냐면 녹조, 녹차 라떼라고 불리는 그 녹조, 이번에 낙동강에서도 한번 난리 났던 그 녹차 라떼의 그 녹조가 숨을 쉴 때 뱉어내면서 나오는 그 물질이에요. 이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남조류가 녹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 물질까지 걸러주는 거는 2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럼 그 2개 회사가 어딘지 볼게요. 네. 바로 아메이 컴퍼니하고 아메이 차이나 컴퍼니. 아메이가 회사가 2개거든요. 이 정수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2군데 거를 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다 인증받았어요. 아메이는. 42, 53, 55, 401, 473, 477까지 싹 이렇게 6가지를 다 받은 회사. 가정용 정수기가 인증받은 항목은 이 6개가 다야. 더 없어. 그런데 이거를 받은 회사는 유일하게 아메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좋은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코웨이는 얼마나 돼요? 네? 코웨이는 얼마나 돼? 코웨이도 3개. 음, 웬만한 회사 이거는 42는 어떤 거냐면 무생, 무치, 무미.
맛이 없어야 되고 색깔이 없어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데다도 다 받아야 되는 거여서 아까 볼 것처럼 405개나 받았죠. 그리고 건강 이건 뭐냐면 이물목값 배달 나면 안 돼. 그게 113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정수기 회사 숫자예요. 네, 이게 전 세계 정수기 회사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약 먹고 버려지고 이런 항생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걸러주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메이 정수기 시험하는 건데 한번 봐봐요. 이스프링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우와, 신기하네. 콜라에 들어있던 유기 콜라를 밀입자가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맹물로 만들어 버려. 제거됩니다. 압축 카본 맹물로. 필터는 자석처럼 필터 표면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며 콜라로 한 이유는 작용에 의해 얘는 콜라는 향도 있고 한편 끈적거리는 색소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0.2 탄산도 들어있고. 얼마나 작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탄산까지 걸러지는 거예요. 0.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0에서 500배 근데 이 탄산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물 속에 이스프링의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거예요. 지켜줍니다. 향도 다 걸러지고. 건강을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스프링으로 좋은 물을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이스프링. 예.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 이스프링은 정확하게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좋은 물.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UV 램프는 전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을 여기서 사용해. 그래서 전원을 넣어줘서 UV 램프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해요. UV 램프에. 그래서 누전이나 이게 물이 닿는 건데 예? 나중에 그 합선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UV 램프에는 전기선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특허를 아메이가 가지고 있어요. 아메가 갖고 있다니까. 핸드폰 무선 충전 원천 특허를.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 아. 이 정수기 때문에 근데 아메가 이게 개발한 거야. 20년 전에. 이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거는 핸드폰 하나 기껏 가격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걸로 받는 로얄티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차에 무선 충전기들이 다 들어가. 요즘에 차들은 새로 나오는 차들은 차값은 차 한 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뭐 비싼 건 1억도 넘고 그 로얄티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원천 특허를 아메이가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메이는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는 거죠. 좋은 물을 마셔야죠. 그럼 좋은 물, 정수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선택이라는 건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를 마실 건지 에스프레소를 마실 건지 아니면 카페 라떼를 마실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건 내가 세 개가 비슷하니까 나는 우유 안 들어간 그냥 이 물 들어간 걸 마실래 라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 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실래 다 커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정수기는 물을 걸러주는 게 정수기가 하는 메인 역할이잖아요. 그게 키 팩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능이란.
그러면 걸러줘야지. 0.2 마이크로 걸러주는 애하고 1 마이크로 걸러주는 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소를 걸러주는 애하고 못 걸러주는 애요. 그 못 걸러주는 애는 정수기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직은. 그냥 우리는 물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정수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수기 선택의 이 기준이라는 건 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키팩터라는 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수기는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물을 걸러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하고 비교해서 그 미네랄까지 다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수기가 아닌 거예요. 정수기는 좋은 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라는 기준이 내 생각에는 없다. 정수기는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정수기는 오로지 이스프링 정수기만을 정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냉장고지. 찬물 나오는 냉장고, 뜨거운 물 나오는 커피 포트인 거지. 그거를 정수기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팔레스라는 1년을 360일로 나눈 그 고대 그리스 철학사가 이런 말을 했어. 물은 만문의 근원이고 모든 것은 물에서 생겨나서 물로 돌아간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